1972년 6월 17일 새벽 2시 30분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복합 건물에서 한 경비원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사무실 문의 자물쇠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발견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 스캔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경비원 프랭크 윌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5명의 침입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교한 도청 장비와 사진 촬영 장비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상당한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절도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이 사건의 배후에 백악관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된 5명 중 1명인 제임스 맥코드는 닉슨 재선위원회, 즉 CRP의 보안 책임자였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음모의 일환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다른 침입자들도 CIA와 연결된 인물들이었으며 이들의 주소록에는 백악관 직원들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국가적 스캔들로 발전한 것은 워싱턴 포스트의 끈질긴 탐사보도 덕분이었습니다.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기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집요하게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두 기자는 딥스로트라는 익명의 정보원으로부터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FBI 부국장 마크 펠트로 밝혀진 이 정보원은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단순한 도청이 아니라 닉슨 행정부의 광범위한 정치적 사보타주 작전의 일부임을 폭로했습니다. 이들의 보도는 다른 언론사들의 추가 취재를 유발했고 결국 의회와 사법부의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감시 기능과 민주주의에서의 역할이 재평가되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초반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반전 시위가 격화되었고 닉슨 행정부는 반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과 측근들은 플러머스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 정보 누출을 막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시했습니다. 이 조직은 1971년 펜타곤 페이퍼스 누출 사건 이후 만들어졌으며 다니엘 엘스버그의 정신과 의사 사무실을 침입하는 등 불법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국가안보라는 명분 하에 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수사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FBI의 형사 수사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의회와 특별검사의 수사로 확대되었습니다. 1973년 2월 상원은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샘 어빈 상원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공개 청문회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나갔습니다. 청문회는 전국적으로 생중계되었으며 미국인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충격적인 증언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특히 존 딘 백악관 법률고문의 증언은 닉슨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를 시사하는 결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아치볼드 콕스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콕스는 백악관의 테이프 녹음 기록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닉슨 대통령과 격렬한 법적 투쟁을 벌였습니다. 1973년 10월 20일 닉슨은 콕스를 해임하고 법무부 장관과 부장관도 사임하는 토요일 밤에 대학살을 단행했습니다. 수사의 전환점은 백악관에 비밀 녹음 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찾아왔습니다. 1973년 7월 16일 알렉산더 버터필드 백악관 직원이 상원 청문회에서 닉슨 대통령이 집무실에서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폭로는 수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별검사와 상원위원회는 즉시 테이프 제출을 요구했고 닉슨 대통령은 행정부 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간의 심각한 헌법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1974년 7월 24일 연방대법원은 미국 대 닉슨 판결에서 행정부 특권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형사수사에서는 사법부의 요구가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닉슨은 결국 테이프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이프에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은폐를 지시하는 닉슨의 육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확산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닉슨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1974년 7월
하원 사법위원회는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항을 가결했습니다. 탄핵 조항은 사법 방해, 권력 남용, 의회 모독 등 3가지였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베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원로들은 닉슨을 직접 만나 사임을 권고했습니다. 상원에서의 탄핵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당내 압력은 닉슨의 사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4년 8월 8일 닉슨 대통령은 전국에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며 취임 한 달 후인 1974년 9월 8일 닉슨에게 무조건 사면을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가적 화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40명이 넘는 정부 관리들이 기소되었고 존 미첼 전 법무부 장관, 밥 할때만 백악관 비서실장, 존 얼리히만 국내 정책 보좌관 등 핵심 인물들이 수감되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정치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의회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73년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했고 1974년 예산통제법은 예산 편성에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1978년 특별검사법은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범죄 수사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보공개법도 강화되어 정부의 투명성이 증대되었고 국민들은 정부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받았습니다. 워터게 유튜브 대본 전문가 사용자 설정 잼 생각하는 과정 표시 게이트 사건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드워드와 번스타인의 탐사 보도는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는 제사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후에 퓰리처상을 수상했으며 탐사보도 저널리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언론은 정부에 대해 더욱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정부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독립적인 검증을 통해 진실을 추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애드버서리얼 프레스, 즉 적대적 언론이라는 개념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언론이 지나치게 비판적이 되어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스캔들에만 집중하는 가십 저널리즘의 확산도 우려되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소련과 대립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사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미국의 도덕적 권위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되었습니다. 권력자의 부패가 발각되었을 때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미국 시스템의 자정 능력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학습했습니다. 특히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워터게이트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 입법부의 견제 기능 등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정보의 힘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에 대한 워터게이트의 교훈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현대의 정치 스캔들을 이해하는데도 워터게이트 사건은 중요한 참조점이 됩니다. 권력의 남용, 정보의 조작, 언론의 역할 등은 여전히 민주주의가 직면한 핵심 과제들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환경이 크게 변했지만 진실을 추구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또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할 과정이라는 점을 워터게이트 사건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 언론의 자유,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동시에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워터게이트의 교훈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지속적인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